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쓰길래?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최근에 대폭적으로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자,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정말 불태전의 각오로 일본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게 8월 2일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과 11일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나서 8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 번 일본에 대해서 포문을 엽니다. 바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화 경제가 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 경제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남한이 손을 맞잡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 공동체를 이뤘을 경우에 남북한이 합치면 8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천만 정도 이 민족 경제가 힘을 합쳐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것도 단숨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분히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었습니다. 평화 경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평화 경제가 될지 전쟁 경제가 될지 지금 어떻게 함부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설령 또 된다고 한들 남북한이 합쳐서 중진국, 선진국 문턱에 들어간 남한과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북한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따라잡는다. 그것도 단숨에. 아마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평화경제 발언은 너무나 감성적 접근법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이 평화경제라는 말을 그 이후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집권당에서만 평화경제 몇 번 옹호했을 뿐 다른 여권 사람들은 평화경제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평화경제란 말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공허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낍니다. 그러더니 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에 불과 5일에서 8일이면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8일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연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과연 일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속해서 해온 얘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부산에 가서 거북선 횟집에 가서 식사했죠. 거북선 횟집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을 물리쳤던, 해전에서 일본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이 운용했던 무기, 그 대표적인 무기가 거북선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거북선 횟집이라는 데 가서 식사를 하고 그 거북선 횟집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문제를 거론합니다. 일본이 가장 탐냈던 것이 바로 한국의 도공. 무슨 얘기냐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또 이순신 장군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전에 적어도 7일까지는 일본에 맞서 싸우자는 독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에 갑자기 승자 없는 일본에 이기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양쪽 다 패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우리가 이기겠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아무도 못 이기고 다 패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 메시지의 변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메시지를 누가 썼길래, 어느 비서관이 썼길래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를 뚝 잘라서 얘기하는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하고, 자, 8월 13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감성적 대응이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감정적 대응은 누가 했습니까?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자기가 SNS로 일본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으면 이적행위다, 뭐 항일이다, 뭐 친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한국당의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는 듯한 발언을 하루가 멀다 하고 한 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조국 수석을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 접근법,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던 죽창가하고 링크해 놓은 그 SNS, 그건 감정적 접근을 훨씬 넘어서요. 죽창? 아니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죽창을 들고 싸워야 할 상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방구 얘기가 없는 거, 경고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일본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2, 3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맞서 싸우자, 다시는 지지 않다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로부터 엿새가 지나서는 양쪽 다 진다, 양쪽 다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풀 접더니 또다시 한 일주일 지나서는 오늘 감정적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변화,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현장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못했는지 아니면 별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수위 조절을 하려고 한다면 그 수위 조절의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든 깃발을 지금 쫓아서 한참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을 지시합니다.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좌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취재를 하셔야 될 것이고, 평론가들은 평론가대로 냉철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 얘기했습니다. 손 한 줌 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다시는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평화경제가 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얘기들,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발언은 뭐가 되죠? 손 한 줌 되는 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허풍을 쳤다는 얘기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종 차장 서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말이 허풍이고 누구 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최병모 이펙트 이만 줄이겠습니다.